안녕하세요.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천안과 아산의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은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도권 규제 강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신축 아파트 분양가의 급등입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이 겹치면서 그동안 수도권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지역들, 특히 충청권의 핵심 도시인 천안과 아산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온 도시들이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단기 반등이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는 시기에 돌입한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로 인해 수요가 이동하고 신축 분양가가 전국적으로 오르면서 가격의 기준점이 높아지고 천안역과 아산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도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천안 아산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일시적인 반짝 관심이 아니라 향후 5년 이상 이어질 구조적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천안 아산 부동산 시장이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지, 왜 강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지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수도권 규제로 인한 대체 수요의 이동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사실상 수도권 전역을 강력한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리는 초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21개 자치구 전부가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경기도의 핵심 도시는 물론 과천, 성남, 수원, 용인, 하남, 광명 등 주요 지역이 동시에 규제망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규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사실상 수도권 내 거래는 거의 봉쇄되는 수준이 됐습니다. 대출 규제도 강력합니다. 무주택자조차 LTV 40%, 1주택자의 추가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15억 초과 주택은 대출 한도가 4억 원, 25억 초과는 고작 2억 원. 청약은 재당첨 제한 10년 1억 이상 신용대출이 있으면 규제 지역 내 매매 금지. 결국 이번 정책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수도권 내에서 사고 팔지 말라는 메시지와 다름없습니다. 시장 반응은 즉각 나타났습니다. 주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산업연구원의 조사에서 충청권의 사업 경기 지수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충남은 75.0에서 83.3으로 충북은 무려 90까지 뛰어오른 것입니다. 왜 충청권일까요? 왜 천안 아산일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천안 아산은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비규제 핵심 도시입니다. KTX, SRT 천안 아산역에서 서울까지 30분대. 대출과 세제 규제와 무관한 지역. 그리고 개발 호재가 집중된 도시. 수도권에서 차단된 수요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 첫 번째 수혜 지역이 바로 천안과 아산입니다. 둘째, 이제 전국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신축 아파트 분양가의 급등입니다. 건축비 상승, 금융비용 증가, 자재비 폭등, 인건비 상승까지 모든 요소가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기본형 건축비는 14% 이상 상승했습니다. 허그가 발표한 전국 민간 분양가 역시 전년 대비 5% 이상 상승, 평당 2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역별 상승률인데 충남은 무려 17% 이상 상승, 충청북도 16% 상승. 천안과 아산이 포함된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분양가가 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는 수요가 줄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국 지방 인구는 2015년 이후 약 100만 명 가까이 감소했지만 천안은 오히려 5만 7천 명 증가, 청주도 2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세종과 충남 역시 플러스입니다. 이 말은 천안과 아산은 인구 기반이 무너지지 않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수요가 유지되는 지역에서 분양가가 빠르게 오르면 그 지역의 전체 시장 가격이 자연스럽게 상향 조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안 시장을 신축 중심으로 재편시키는 힘입니다. 셋째, 천안역을 중심으로 도시 재편이 다시 시작됩니다. 천안의 미래를 얘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천안역 증개축과 역세권 투자 선도지구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역 신축이 아닙니다. 천안 원도심 전체를 다시 살리는 핵심 마중물 사업입니다. 천안역 증축과 개축은 총 사업비 1,121억 원 규모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이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천안역은 수도권 광역급 행철도 GTX-C 연장과 수도권 전철 체계 확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안 역세권 투자 선도지구는 도시재생과 더불어 교통상업 산업문화 기능이 결합된 혁신지구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천안은 지금 신도심 성장과 원도심 재편,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전국에서도 드문 도시입니다. 이 두 축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천안역입니다. 넷째, 천안의 중심축으로 청소행정타운과 성성호수의 부상입니다. 수요가 이동하고 있는 타이밍에 천안 안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천안의 핵심 주거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 천안의 중심은 명확했습니다. 서북구의 불당지구. 하지만 최근 2, 3년 동안 천안은 이 단일 중심축에서 벗어나 동남구의 청소행정타운 축과 서북구 성성 호수축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청담동은 청수지구 행정타운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신도심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법원, 검찰청,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등이 모여있는 행정중심지에 신축 브랜드 아파트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동남구의 새로운 프리미엄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청담동은 평균 매매가 평당 1,067만 원으로 동남구 평균 대비 34%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 위브는 분양가 대비 1억 원 이상 상승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프리미엄이 아니라 이 지역이 동남구의 실질적 중심이라는 것을 시장이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성성지구와 부대지구는 성성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신축 브랜드 단지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서북구의 새로운 주거 벨트가 형성되는 중입니다. 성성동의 평당 매매가는 1,654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6.44% 상승했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불당동이 0.7% 상승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성성지구의 성장세는 이미 불당을 추월한 수준입니다. 천안은 이제 더 이상 단일 핵심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청수와 성성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축이 생기면서 천안 전역의 시세가 균형감 있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도시의 성장판이 다시 열렸다는 신호입니다. 다섯째, 천안의 성장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아산탕정지구입니다. 약 4,300세대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아산의 신도심이자 천안과 아산 생활권 통합의 거점입니다. 이곳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각종 산업단지가 가까워 직주 근접 실수요가 매우 두텁습니다. 또한 KTX, SRT가 동시에 정차하는 천안 아산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 인프라와 지하철 1호선이 정차하는 탕정역, 천안과 아산을 이어주는 이순신대로 당진 청주 고속도로가 이어지면서 수도권과 광역 접근성까지 갖춘 지역입니다. 여기에 교육과 상업공원 녹지까지 조성된 완성형 신도심이어서 젊은 세대의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입니다. 앞으로 GTX-C 연장 이슈가 본격 논의될 경우 탕정지구의 위상은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천안과 아산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단순한 단기 호재나 일시적 반등이 아닙니다. 수도권 규제로 인한 대체 수요 유입과 천안역 중심의 대규모 도시재편 가속화, 신축 분양가 급등으로 인한 가격기준 상승, 청소행정타운과 성성호수로 이어지는 이중주거 축 강화, 여기에 아산 탕정지구의 확장이 더해지면서 천안과 아산 생활권은 충청권에서 가장 강력한 성장성을 갖춘 지역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은 이미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변화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입니다. 여섯째, 이제까지 천안과 아산의 큰 흐름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제로 생활권을 판단하고 투자와 실수요 전략을 세울 때 쓸 수 있는 실전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지역이 좋아 보이는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좋아 보인다와 실제로 이긴다가 다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몇 가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출근 동선의 표준 편차 확인으로 그 지역의 교통구조의 안정성을 살펴보고 평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상권의 불빛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체크해보세요. 불이 꺼지지 않고 체류가 남아있다면 그 생활권은 이미 회복 초입에 들어선 것입니다. 둘째,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공실 기간을 비교해서 전세 회전을 살펴봅니다. 공실이 짧으면 전세 지지선이 강하고 매매는 시간이 지나면 따라옵니다. 셋째,
집에서 학교, 상권, 공원까지 보행 동선도 중요합니다. 끊어짐이 없이 이어지는 곳은 생활권이 오래갑니다. 가격의 하방도 탄탄합니다. 넷째, 대형마트나 복합상가 진출입, 출퇴근 동선을 살펴보고 환승이 있다면 대기 시간과 혼잡도, 동선 길이를 직접 체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섯째, 등하교 시 안전과 밤 10시 전후 보행자 밀도, 조도 밝기, 상가 간격을 살펴보고 직접 걸어보면서 보행이 자연스러운지, 또한 야간 소음과 치안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안과 아산의 청수성성 탕정이 강한 이유도 바로 이 부분이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과 리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요 전략과 투자 전략을 혼동합니다. 실수요와 투자는 같은 지역에서도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실수요의 기준은 출퇴근과 생활권의 편의, 안전,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면적이나 옵션, 브랜드보다 효율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투자자의 기준은 속도가 아니라 리스크 분산입니다. 입주 물량의 군집, 전세 회전의 마찰, 상권 포맷 변화, 특히 신규 상권에서 대형 스트립형 상가가 동시에 오픈하면 초기 전세 보증 부담이 커지고 현금 흐름 변동성이 생깁니다. 즉, 실수요는 동선의 효율, 투자는 리스크의 분산이 핵심입니다. 투자자가 가장 혼동하기 쉬운 눈에 보이지 않는 함정도 있습니다. 첫째, 큰 도로에 바로 붙은 신축입니다. 접근성이 좋아 보여도 야간 소음, 좌회전과 유턴 대기 차량으로 출퇴근 피로도가 누적됩니다. 결국 거주 만족도와 전세 회전에서 점수가 깎입니다. 둘째, 단지와 상권 사이 횡단 불연속입니다. 신호 없는 횡단, 보행 도로 없는 넓은 차로. 이것 하나만으로 실수 요형 수요가 빠집니다. 셋째, 상가와 주차장의 진출입 갈등입니다. 같은 진출 입구를 쓰면 분쟁이 잦고 결국 전세 이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좋아 보이는 입지가 많지만 이 세 가지가 겹치는 곳은 실수요자나 투자자 모두 피하는 게 정답입니다. 결론적으로 천안과 아산을 거점이라고 부르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거점의 성립은 선언이 아니라 생활의 누적에서 나옵니다. 출퇴근이 예측 가능해지고 저녁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전세의 하방이 단단해지는 순간 도시는 자연스럽게 중심이 됩니다. 천안은 집주 혼합의 밀도와 환승 스트레스의 감소를 통해 생활의 안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산은 신도시와 천안과의 연결을 통해 내부 체험과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회복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한 번 자리 잡으면 쉽게 후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가격이 아니라 사람의 동선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동선이 쌓이는 곳, 그곳이 곧 다음 사이클의 중심이 됩니다. 이상 부동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